직선부터 할 건데요. 직선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용어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차 함수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y는 3x-2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1차 함수고요. 자, 이 녀석을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3x-y-2는 0이라고 썼어요. 한쪽으로 넘겨서 모아둔 거야. 같은 식 맞아 안 맞아? 내용은 같은 식이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식 표현이라고 해. 이건 함수식 표현인 거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 표현인 거야. 얘는 방정식 표현. 그럼 너희들이 방정식 표현과 함수식 표현을 보고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식 표현의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 함수식 표현은 봐봐. 다른 게 있잖아. 함수식 표현은 y는 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 여기 y는 1차만 있어야 되고요. 여기 y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y는 개수도 있으면 안 되고 분모도 아니고 그냥 y는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방정식 표현법은 우변값이 얼마인 거? 0인 거. 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거. 요 표시가 되는 게 바로 함수식 표현, 방정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딴 식으로 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용어부터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함수식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양함수라고 하고요. 양함수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굳이 말하면 음함수식 표현법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 잘 쓰진 않는데 원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양함수식 표현법, 음함수식 표현법이 있는데 양함수는 찐 함수예요. 진짜 함수야. 음함수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1차 함수, 이 직선은요, 찐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누구는, 원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거든요. 식을 세워서. 어렵지 않거든요. 배울 거고.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y에 관하여 정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형을 나타낼 수는 있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훨씬 포괄적인 거야. 도형을 나타낼 수 있는 x와 y의 관계의 식을 모두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도형의 방정식 중에는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두 가지 모두 다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직선이에요.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예요. 그럼 사실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성질을 정확히만 알고 있다면 얘는 오늘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한 두세 가지밖에 없어. 너무 간단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직선인 건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직선을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몇 개의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조건 몇 개 필요할까요? 준이야, 몇 개 필요할까요? 직선을 완벽하게 하나로 띡 그리기 위해서. 조건.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두 개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만, y는 어떤 게 1차 함수죠?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a를 우리가 뭐라 그래? 기울기라 하고요. b를 뭐라 그래?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함수를 나타내려면 1차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항과 1창의 개수 a와 b, 미정계수가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조건이 두 개 있으면 a,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사람들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요령이 조금씩 다른데 아마 내가 맨 마지막에 할 요 한 가지만 오늘 새롭게 내가 하라는 방법으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할 거야. 자,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문제가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이걸 만족하는 1차 함수를 식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달라 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a가 4인 거니까 4x 마이너스 2다. 끝나는 거죠. 단방이 끝나죠. 너무 간단해요. 자, 이걸 이제 그림까지 그려달래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그림 그릴 때 기울기 먼저 이용해요? y절편 먼저 이용해요? 무조건 y절편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면은 0이랑 좀 가깝잖아. 그럼 가깝다고 너희들 어떻게 그리냐면 0이니까 이렇게 눈금을 먼저 여기가 뭐 1, 2, 3, 4 이렇게 눈금을 해놓고 얘를 한단 말이야. 절대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눈금 따위는 집어치워. 갖다 버려. 개나 줘버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20이든 신경 쓰지 말고 대충 아래쪽에 넉넉하게 점 찍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대충 찍으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 기울기가 4니까.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45도로 올라가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죠? 45도로 올라가는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가 45도면 여기랑 값이 똑같죠? 탄젠트 45도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 건 알겠나요? 그거 얼마야? 얼마야? 뭐지? 탄젠트 45도. 깜짝이야. 모르는 줄 알았잖아. 너 왜 땀 흘려? 저요? 코사인 60도. 코사인이요? 이번에 다행이네요. 너 왜 떨고 있어? 아니야? 자, 볼게요. 탄젠트 45도가 직선의 기울기에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맞죠? 기울기가 1이면 45도를 이루는 중간쯤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기울기가 2가 되면 이게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배로 증가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2인 거야. 숫자가 클수록 가파라지는 거고 숫자가 1보다 작을수록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뜻을 이렇게 보면 돼. x가 1 증가할 동안에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느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식으로 느껴줘야 돼요. 무조건 대충 점 찍어서 얘 찍었으니까 이번엔 x절편 구해야지. y는 0, x는 2분의 1, 난 역시 잘해 2분의 1 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너희들한테 쉽게 그림을 그리는 걸 알려주려고 x절편과 y절편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나타내 주거든요. 그게 교육과정 방법이야. 그렇게 배웠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진다고. 그냥 넉넉하게 그리고 기울기가 4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너희들 느끼는 건데 이렇게 기울기가 3이든 2든 4든 10이든 1보다 큰 녀석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잘 봐봐 얘들 봐봐. 이 길이가 만약에 1이고 이 길이가 만약에 3이래요. 기울기 얼마야? 느낌이 안 오는구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3이죠? 아는 너희들 반응을 잘 모르겠어.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니?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니? 하람, 이해 가는가?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 기울기 3인 거예요? 확실히 몰랐을 때 물어봐야 되겠다. 서윤아, 내가 이걸 좌표로 말하면 헷갈리니까 써줄게.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 길이 1이에요. 기울기 얼마예요? 잘했어요. 채원아, 6이고요. 여기가 2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3. 다시 기울여줄게. 이거 봐. 서희, 기울기 얼마예요? 마3이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중요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하면 x가 2, y가 6. 2분의 6인데 내려가니까 마3.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별거 아니라고. 그럼 느낌상 요게 기울은 정도가 얼마인지를 느껴지면 그림을 대충 그려도 되거든. 다시 얘들아, 4x야. 기울기가 4야. 그럼 정밀하게 얘가 1이니까 4칸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리면 된다고 이거는. 올라가는 것만 그려주면 된다고요. 가파르게 아니면 완만하게. 됐니?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지면 이 좌표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6, 여긴 2, 여긴 6, 2분의 6, 마3, y는 마3x에 y좌편이 6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꼭이야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식을 구하든 그림을 그리든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구하는 요령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많이. 이유는 딱 하나야.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그리거나 식을 세우는 게 간단하게 느껴져야지 다음 내용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해 버리면 그 문제 자체가 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1차 함수, 2차 함수는. 이해 갔죠? 어쨌든 다시 이어갈게요. 그러면 기울기랑 y좌편이 주어지면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너무 쉬운 문제. 근데 이거는 안 나와.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볼 게 없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사실 대신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좌편 몰라. 대신에 어떤 점을 지나갔는데 2, 마3 2, 마3을 지나간대요.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y는 a는 알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x를 놓고 이건 y좌편이 아니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y좌편을 b라고 두겠죠? 그 다음에 2, 마3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마3, 2라고 둔다면 마4, 마3 이항시키면 b는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다른 방법을 꼭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미 다른 교재에서 풀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봐. 기울기와 점 좌표를 알았을 때는요. 일단 기울기를 쓰세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야. 2, 마3이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x에 괄호를 하시고 여기 있죠? 쓰시고 이 사이의 연결을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y가 지나가는 마3을 그대로 쓰십니다. 끝. 이걸로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와 유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만약에 1이래. 그럼 y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인데 기억나실걸요? 만약에 y는 x제곱의 꼭지점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얼마야? 0, 0이었죠?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을 문자로 해볼게. 꼭지점이 p, q가 된대요. 그럼 p, q를 지나가면서 꼭지점이 얘란 얘기죠? 그럼 기억 안 나요? 이거 2차 함수식 어떻게 되는지? y는 x 대신에 x-p 제곱 플러스 q가 됐던 거란 말이야. 얘랑 얘 비교해보라고요. x 대신에 x를 뺐다가 x에 괄호로 x-p로 대신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뒤에는 q만큼을 더해준 거라고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잘 봐. x에다가 p를 넣으면 괄호 안의 값이 0되죠. 제곱하면 0이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q만 남죠. 그럼 y는 얼마가 나와? q가 나오죠. 바로 p, q라는 점을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식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에 2를 대입했을 때 y가 마3이 나오려면 괄호로 묶어서 x-2로 그래야지 2 넣었을 때 없어지거든. 없어지면 얘만 남는 거고 그게 바로 y 좌표값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p, q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기울기는 m이고 p, q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런 걸 만족하는 식을 구하면 y는 몇 x? 일단 mx 쓰시고 p, q를 지나가는 거니까 괄호 x-p 플러스 q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공통수학 함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지금은 원리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거의 암기식으로만 가겠습니다. 꼭 이걸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지나가는 점이라든지 기울기가 숫자로 완벽하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보통 2,3을 지나간다가 아니라 2,b를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져요. 이해 가겠어요? 여기 점 좌표값 중에서 숫자가 아닌 미정계수가 들어가는 일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b라고 두고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럼 다시 정리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두 번째가 이거야. 일단 올려 쓰자.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p, q를 지난다. 이랬을 때 식을 어떻게 쓴다? y는 mx에 괄호 x마 p 플러스 q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됐니?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뭐가 있어? 세 번째는 기울기 안 알려줄 때. 기울기 대신 누구를 알려줘? 점 두 개. 점 두 개.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점 두 개가 3,2라고 5,9.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A, B를 구하면 되는 거긴 한데 너희들 보통 어떻게 풀? 이렇게 하면 다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3,1 대입하시고 5,9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AB값 구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가 문제가 돼?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연립하지 않고 구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요걸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 얼마예요? 5 빼기 3이니까 2. y 증가량이 얼마예요? 8. 그래서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바로 나오네요. 끝나네. y는 4x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지나가는 점을 두 개나 알고 있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괄호 여시고 x마 3 플러스 1로 쓰던지 아니면 x마 5 플러스 9로 쓰던지 상관없어요. 이해되겠니? 선생님 여기다가 3, 1과 5, 9 넣은 게 값이 같아요? 같아요.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답을 쓸 때는 전개해서 4x 마이너스 11 보고 있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괜찮나요? 거의 다 중복되는 건데 지금 나는 지나가는 점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강조하는 중입니다. 됐죠? 그럼 거의 끝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잘 볼게. 뭐가 있냐면 y절편하고 숫자를 볼게요. y절편이 4, x절편이 3. 절편값 두 개를 알려줄 때예요. 그럼 사실 얘들아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내용이죠. y절편 4는 뭐가 되는 거야? 0,4가 되는 거고 x절편 3은 3,0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실 같은 내용인 거잖아.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방법은 뭐냐면 y는 얘보다는 얘가 더 쉽잖아. 얘가 더 좋은 거잖아. b 아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풀어? ax 플러스 b 대신에 4를 써버리고 3,0을 지나가는 거니까 3, 0. 해가지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알았던 방법인 거고 다른 걸 이용할게요. 잘 보세요. 외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X절편 3을 X 아래 Y절편 4를 누구 아래? Y 아래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1이에요. 끝. 한 번에 끝내요. 자, 생각해보면 이래 봐봐. 0,4를 지나갔는데 얘가 0이고 얘가 4가 돼야 성립하는 거죠. 근데 얘가 0 되는 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 분자 분모가 똑같잖아. 1 나오겠네. 그죠? 다른 방법. X절편 3이면 3,0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3, 여기 0 넣으라는 얘기죠. y가 0이니까 이제 없어지겠죠? 얘가 3이니까 역시나 3분의 3, 1 나오죠. 둘 다 성립하네? x절편과 y절편을 알았을 때는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내용은 아까 점 하나와 기울기 주어진 이 내용과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용하는 건 요거. 이거는 그냥 응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같이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저걸 일단 내용을 정리하시고 필기하시고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요. 저 내용을 이용해서 기본 문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어디냐면은 네, 1번과 2번만 풀게요. 19페이지에 1번, 2번만 빨리 풀어볼게요. 이거 적용시켜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적용시켜서. 자, 그럼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서요. 방정식꼴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방정식꼴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게 방정식꼴이라고 했잖아. 얘 또한 직선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모두가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y의 개수 b가 0이 아니고 a도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양쪽을 나눠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아니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얘는 1차 함수 모양꼴이랑 일치하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a와 b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런데 만약에 b가 0이거나 a가 0일 때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라고 한다면 다 없어지고 b와 관련된 건 다 없어지고 이렇게만 남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a가 아니라 b가 0이야. b가 0. b에다 0 집어넣으세요. 없어지겠죠? 그럼 c 이항시키고 a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고, 반대로 a가 0이 되고 b가 0이 아니라면 y는 이렇게씩 나오거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얘는 함수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랑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건데 여기 봐! y는 3이라고 하는 식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y는 0x 플러스 3 이라고 해석할 거야. 너 왜 거기 있냐 그러고 보니까 이미 주의를 줬는데 거기 있으면 이상짓 하잖아. y는 0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죠. 기울기가 0이면요. 그렇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않는 중간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은 x축이랑 평행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게 누구야? 0이면은 x값에 관계없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어때요? 같은 식 맞죠?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y는 3이라고 하는 식 자체는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가 얼마인 거다? 0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y좌편 얼마예요? 3. 여기 지나가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x축이랑 평행하게 지나가겠죠? 됐니? 이게 바로 뭐예요?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되겠어요? y좌편값이 마이너스 2이면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을 그려주면 된다. 됐죠? 그럼 난 또 이렇게 말할게요. 이 주황색 선은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y가 3인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x는 0,3, 1,3, 2,3, 3,3 y가 3인 점들을 다 모아둔 게 주황색 선이고요. 노란색 선은요. y가 마이너스 2인 점들을 모아둔 선이에요. 되겠어요? 괜찮죠? 지금 마지막에 말한 걸 기억하세요. y는 3이다. y가 3인 점들을 다 모아둔 거고 y는 마이너스 2다. y가 마이너스인 점을 모아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요, 이제 x는 4. 이걸 그리고 싶어. 대신에 얘들아, 문제의 조건이 본듯이 방정식이든 직선이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직선 y는 x는 4. 이런 식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고 이걸 그림을 그렸을 땐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얘는 x가 4인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야. x가 4인 모든 점들. 어디예요? 여기가 4면 4,0, 4,1, 4,2, 4,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y축이랑 평행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x는 얼마라고 하면 x축이랑 평행이 아니라 x축이랑 수직이어야 돼요. 얘는 y축과 평행인 녀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x는 4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 x가 4인 모든 점들을 연결하고 y축과 평행한 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 많이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2,4와 2,7을 마이너스 7 지났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생각해봐. x값이 똑같죠? x값은 똑같은데 y값이 다른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2,4, 2, 이거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둘을 지나가는 직선은 x값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선상에 있는 거야? 바로 x는 2라는 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또 마찬가지로 3,5, 마일, 5 y값이 똑같은 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 말은 뭐예요? y가 5인 모든 점을 지나는 식 이 파란색 선상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뭘 자꾸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서 들어봐 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두 점의 x가 똑같거나 y가 똑같았을 때는 요 선상에 있는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게 있으면 되더라. y는 3,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선은요. 이거는 어쨌든 y에 관한 식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 뭐라고? y에 관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y가 아닌 x에 관한 정리가 된 거죠.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식과 함수가 아닌 식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은 2번에 있는 내용도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 중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기억. 방정식 직선 맞아 안 맞아? 매우 정상이죠? 얘는요. x는 4분의 3이잖아. 직선 맞아 안 맞아? 직선 맞아요. 단 b가 0일 뿐이지 이것도 직선 맞다고요. 리을은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2. 얘도 직선이 맞아요.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겠죠. 미음.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솔직히 분모로 내려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배우지만 이건 분수함수. y에 관한 식을 정리했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x, y는 1이라는 식 되거든요. 본 적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관계식이에요. 반비례 관계식. 이거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곡선이 나오거든요. 반비례 관계식.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거는 직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 빼고 나머지가 정답입니다. 됐죠? 디귿, 디귿도 아니죠. 나 잘려 있었네. 디귿도 똑같죠. 얘랑 같은 거죠. 디귿도 결과적으로 뭐가 돼? y는 x분의 3이 돼가지고요. 직선이 아니에요. 얘는 직선이 아니에요. 얘도 이런 모양이에요. 안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이제 평행인지, 수직인지, 만나는지, 일치하는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확한 위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평행인 건
절대로 만나지 않고 나란히 가는 걸 말하는 거죠. 평행이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어때야 돼? 일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네가 완벽하게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좌편도 같아야 되겠죠. 평행, 일치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는 굳이 크게 말하면 일치한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저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1차 함수일 때는 이 조건일 때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어. 자 보세요. 직선 두 개가 있어. 얘네가 평행해야 돼. 잠깐만 일어나 있자. 너 너무 존다. 너 어디 몇 시 잤어? 어? 그러니까 졸리지. 자 보세요. 직선 두 개가 있는데요. 얘네가 평행하려면 기울기 값인 m과 m'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행이라는 조건은 만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n과 n'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얘네 둘은 같고 얘네 둘은 달라야 되는 거죠. 알고 있죠? 또 하나. 만약에 얘네들이 일치한다면 이 둘과 이 둘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는 거야.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둘을 각각 함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얘를 어떻게 바꿔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같은 방법도 얘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 a x 마이너스 b c 되거든요. 그럼 똑같아. 평행이다. 이 둘이 같고 얘는 달라가면 되겠고, 일치한다. 얘랑 얘랑 모두 같고, 일치하지 않고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둘의 값이 다릅니다로 풀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런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주어진 걸 y에 관하여 정리하고 다시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좀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조금 느낌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 하나 물어봅시다. 얘랑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은 두 식이 모양이 어떨까요? 주제 정확히 맞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거든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이건 같은 식이에요. 방정식 표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건데, 좀 어려워 보이는 건데, 숫자가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식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야.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식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전체에 어떤 실수를 곱했어.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거든? 같은 식인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 두 식이 일치했으면 좋겠대. 똑같았으면 좋겠대. 그 말은 두 직선이 일치해서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일치했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A는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첫 번째 아까처럼 이 식을 Y에 관하여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이것 정리해 주시면은 얼마야? 왜 3분의 2x죠? 3분의 1x 6분의 2x 뭐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나는 계산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야? 얘랑 같으면 된다로 풀면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비교하세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거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근데 얘만 곱해? 모두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했더니 6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곱했더니 여기 얼마 돼야 돼? 마사. 이렇게 풀어내는 거라고요. 꼭 식을 다 완성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하라고요. 이해되겠어요? 또 하나. 만약에 여기 있는데 3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요. 이 둘이 평행했으면 좋겠대. 평행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개수를 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하세요. 그럼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죠? 만약에 얘랑 똑같으면 어떤 관계인 거야? 일치가 되는 거잖아. 근데 평행이라는 얘기는 똑같진 않고 기울기만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기울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x, y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3이고 3이잖아. 그죠? 그럼 얘도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9가 b랑 똑같은 b가 마이너스 9가 돼버리면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다만 상수한 값은 달라야지만 평행이 되는 거고 얘까지 같으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식을 만들지 않고도 여기에 적당한 실수를 곱해서 얘네들이 기울기가 똑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시면 돼요. 쉽죠 이제? 답도 안 했어. 맨 밑에. 잠깐 끌까?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게 뭐냐면 여기 x의 개수의 관계랑 y의 개수의 관계가 비율이 일정하냐 비율이 일정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 말뜻이 결과지 뭐냐면 아까 해서 여기다가 3 곱했을 때 3 곱한 거랑 3을 곱했을 때 얘네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랑 요거만 비교해봐요. 얘랑 비교하시면 x의 개수가 얘는 1, 3, 마3, 마구인데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아래 것이 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게 이거야. 3과 1, 3분의 1하고 마구와 마3 이거의 비율이 일정하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내일 11시까지 오면 되나요? 아니. 내일 없나요? 아니. 12시, 10시. 10시 아니야? 토요일도 10시예요? 지난주 토요일 11시까지. 지난주 10시 아니었어? 11시였어. 10시 왔을 거야. 1시간 하고 12시. 아니, 일찍 와. 2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얘네들 개수의 비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행인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개수를 비교해서 얘가 같으면 기울기 같은 거고 얘가 다르면 y제편이 달라서 평행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평행하지 않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이랑 요 값이 다르다라고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 내가 마음이 급해. 너도 좀 되게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하려고. 자, 얘만 볼게요. 기억하고 디귿만 봅시다. 기억은 함수식 표현이라 되게 쉬워요. 3 같죠? 기울기 같죠? y좌편 다르죠? 그럼 얘 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야? 평행인 거예요. 자,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디귿이 이제 식이 다르단 말이야. 만약에 디귿을 이해하시면 돼요. 평행한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러면 가장 너희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을 y에 관해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만약에 얘를 y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7로 정리가 될 거고요. 난 빨리 그냥 암산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은 똑같고 y좌편 다르네? 그럼 둘의 관계는 뭐야? 평행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정리하는 건.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봐봐. x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럼 얼마 돼요? 그럼 질문입니다. 얘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라고요. 바꿔도 된다고요. 그럼 얘랑 비교하라고. x랑 y 계속 똑같죠? 그럼 얘는 둘이 뭐 한 거야? 일단 기울기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상수항이 다르죠? 그럼 y좌표는 다른 거라고. 그럼 둘은 뭐야? y좌표는 다르고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평행이라고. 이렇게 느끼라고요. 잠깐만 공식 대입해가지고 뭔가를 푸는 걸로 하면 잘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계수를 분수로 해. 얘가 2, 얘가 1, 2분의 1. 얘가 4, 얘가 2, 4분의 2. 얘 마7, 마1, 마7분의 마1. 비교하니까 같네? 이건 다르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얘가 다르면 y좌표는 다른 거고 평행이네. 라고 풀라고 시키는 거라고 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좋으니 x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나머지 y와 상수항의 값을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더 쉽다고요. 이해되겠어? 네, 그냥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다음, 그럼 또 보자. 네. 이건 좀 다른데. 보세요. 디귿, 니은은 기울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4번은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나겠죠? 왜? 만약에 이거를 4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4x 똑같아. y 다르죠? 그럼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 더 할게요.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한 가지만 추가합니다. 바로 뭐냐면 수직 관계 이제. 한번 볼까요?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자, 원점을 같이 지나가면서 얘랑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어볼게요. 몇 개 있겠어? 한 개 있지 않을까요? 넘어갑니다. 얘가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얘네가 수직이 되는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올라가는 녀석이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하나가 증가면 하나는 감소해요. 다시 수직인 직선인 둘의 기울기는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됩니다. 생각해봐. 이 느낌이 오는 건데 이렇게 해보자. 얘가 만약에 1사분면을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는데 근데 얘랑 수직이려면 노란색은 반드시 몇 사분면 지나가는 것 같아? 2사분면 지나가겠죠? 90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주황색이 X축, 노란색이 Y축이야. 얘를 조금 비틀면 노란색은 무조건 Y축 2사분면, 주황색은 무조건 1사분면 지나가는 거잖아. 맞죠? 얘를 많이 회전시켜. 이렇게 왔어. 어쨌든 주황색이 1사분면을 지나가면 노란색은 무조건 2사분면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둘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 점을 찍어볼게. 이게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1이야 얘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요 길이를 얘랑 똑같이 얘를 마치 회전시켰다고 본다면 얘랑 여기 길이가 2인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길이를 2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이 둘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 조건은요. 직각, 변 2, 변 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여기 각을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라서 ASA 합동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얘랑 똑같은 1 되는 거예요. 증명까지 몰라도 돼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아, 얘가 합동이면 잘 보세요. 노란색 직선은 x가 1 증가할 때 y는 2 감소하는 거야. 얘랑 정반대야. 얘는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1이었는데 그게 바뀐다고요. 바뀐다고요.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였으면
얘가 위치가 바뀌어서 2분의 3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얘네 둘의 부호는 반대인 거라고. 결론은요. 수직인 관계의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봐봐.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를 뒤집어. 얼마? 2. 부호가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결론은 되게 간단해. 다시 한번. 어떤 녀석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얘랑 수직이 되는 녀석을 알고 싶어. 그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분자 부분 바꿔서 3분의 4가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항상. 그럼 다시 문자로 볼게요. 어떤 녀석의 기울기가 m이야. 얘랑 수직이 되고 싶어.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m분의 1 되는 거라고요. 결론은 수직 관계인 직선의 두 기울기는 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애들아, 지금 내가 별거 아닌 걸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도 보면요. 되게 심플해. 그냥 별 내용 없이 거의 암기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아까 말했던 이런 일반형 방정식에서는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됐는데 밑도 것도 아직은 좀 그렇잖아. 이런 거 설명이.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풀면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냥 공식 외우면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다시 그림 그려서 막 다 설명한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요?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기억이 오래 남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랑 수직이 되고 싶어. 그럼 그거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요. 역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인 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요거 하나만 풀면 끝나요. 금방 끝나 진짜로. 미안. 2개 남았었어. 자, 볼게요. 니은.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2분의 1이에요. 무슨 관계야? 뒤집었고 부호가 바뀌었잖아. 무슨 관계야? 이 둘은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1은 마이너스 2. 이걸 얘네들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둘이 바로 수직 관계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일반형을 일단 봤을 때 얘는 절대로 기울기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수직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으면 y에 관하여 정리했을 때 이 녀석은 마사 x로 시작하는 거고 얘는 4분의 1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4분의 1과 마사의 관계는 어때요? 곱했을 때 마일되는 관계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3분이니까 23분까지만 쉴게요. 1번부터 필수제 같이 볼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AB를 지나는 선분이 있는데 AB를 지나는 아니구나.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하래요. 없잖아. 할 게 없잖아.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고 나누기 2 끝. 그럼 1,4가 되겠죠. 1,4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점과 기울기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왜 덥지? 왜? 추워? 꺼? 요즘 더워요. 또 더워. 빨리 오라고. 오라고. 난 문 열어놔. 껐어. 자, 보세요. 다시. 끝났어.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A, B에 대하여 2대 3 내분점. 내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 시간에 거잖아. 구할 수 있죠? 3, 2, 크로스! 할 줄 알죠? 내분점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4,1 알려줘요. 서현아 되겠니 안 되겠니? 내분점 구할 수 있어요? 점 추가로 알고 있으니까 좀 이따 마지막에 할 거라니까. 이게 다 오답이었어? 푸는 게 어려웠어 이거? 이거 푸는 거 어려웠어? 내분점 구하는 거 어려웠어? 이따가 이거 진도 먼저 나고 할 거예요. 너도 빨리 가야 되잖아. 빨리 하자. 일단 알았어. 자, 그렇게 해서 내분점하고 외부점 두 점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문제 넘겨. 마음이 급해. 자, 이 직선이 지나가는 4분면은 모두 구하세요. 라고 써요. A, B, C의 부를 알려줬단 말이야. A, B, C가 모두 다 양수래요.
그럼 몇 사분면 지나간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y절편과 기울기의 부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 어떻게 정리해? y에 관하여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자, a랑 b가 c 모두 다 양수야. 이거 양수야. 이거는 음수. 양수야? 마이너스 있어? 음수. 그럼 y절편도 음수고 기울기도 음수야. y절편 음수고 기울기 음수라서 내려가는 거. 1, 4분면 빼고 지나가는 거겠죠? 답은 그래서 2,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공통수학 1 지금 너희들 복소수 넘었죠? x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문제였어? x값에 관계없이 이 말 나오면 무슨 문제였어? 항등식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 뒤에 보시면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k에 관한 항등식인 겁니다. 다 집어넣어. 안 보이게. k에 관한 항등식 문제가 돼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줘. 어떻게? k에 관하여 정리. k에 관한 항등식. 주인공은 k예요. 그래서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전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저 세 개를 합치면 xk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돼서 k로 묶을 수가 있는 거고요. k가 없는 것끼리 묶으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입니다. 됐니? 자, xy가 여기서는 숫자인 거고 k가 변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나 좀 봐줄래?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항등식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ax 플러스 by는 0.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a와 b 모두 다 0이어야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얘도 k와 상수에 있는 개수값들이 얼마다? 0이다로 푸는 거라고요. 끝. 그럼 이것을 풀면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온 x, y 값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야.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포인트인 거 알겠죠? 풀면 되겠고요. 다음. 이건 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얘랑 평행하래. 근데 이걸 지난대. 그럼 뭐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얼마고? 1이고 2,3 지나가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x 괄호 x-2 플러스 3 이거잖아. 전개하시면 x 플러스 1 이게 답인 거라고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알면 반드시 이 공식 이용해서 출적했던 겁니다. 두 번째 2번 요거 지나간대. 점 지나가는 거고 얘랑 뭐 한대? 수직이래. 확인할게요. 기울기가 마삼인 녀석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마삼인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아니, 얼마죠? 내가 잘못 썼어. 마음이 급했어. 마삼 쓰면 돼요. 다시 얘랑 수직인 직선 기울기 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일 콤마 4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끝났죠? 기울기 3분의 1 x 괄호 열고 x 플러스 1 플러스 4 기울기랑 점 알면 바로 푸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계속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미정계에서 놓고 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됐죠? 다시 얘네들이 수직인지 평행인지 수직이 될 때와 평행이 될 때 A값 구하래요. 다시 한번 볼게. 자, 가볼게요. 얘네들이 일치, 평행 말고 일치부터 일치. 일치하려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상수항이 마삼, 마삼이에요. 그러면 개수도 똑같아야 돼. A는 1. 얘가 똑같아야 돼. A가 1. 맞죠? 그럼 되겠죠? 근데 얘네가 만약에 뭐냐? 수직이 되어야 한대요. 수직이 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는 공식 써봤자 나중에 까먹고 헷갈려서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거 기울기 구하고 이거 기울기 곱해서 그 둘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일 된다를 이용하자고요. 얘의 기울기 얼마야? 넘겨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기울기.
이거 기울기 얼마야? 넘겨서 얘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돼요. 됐니? 이 둘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2분의 a는 마일이다. 할 수 있어 없어?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나?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고 풀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시간 드릴게요. 너희들 한번 푸는 거 보고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만 풀어본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만 풀 건데. 분명 일찍 가진다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일단 빨리 할게. 오늘 문제 내용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제일 공식 꼭 외워야 되는 거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내용은 이거야.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바깥에 있어. 만나지 않아요. 이 점과 이 직선은 만나지 않아요. 하나 물어볼게. 점하고 직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면 낼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밖에 없어. 바로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가 어디냐면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잘 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아니면 쉬어볼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가장 짧아야 돼요. 가장 짧으려면 점하고 직선을 연결한 이 선들이 직각을 이룰 때가 가장 짧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그래서 이 주황색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증명은 안 합니다.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증명 안 할 거고 공식만 외울 거고 이거는 어차피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라서 공식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 직선을 y는 뭐 3x 플러스 2와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공식을 쓰려면요. 반드시 이거를 방정식꼴로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얘를 넘겨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꼴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럼 이 직선이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고 이 점이 p, q라고 가정을 한다면 직선과 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요. 보통 d라고 쓰거든. distance라서 거리는요. 분모는 피타고라스야. 루트. 누군가를 제곱해서 더할 건데 그게 누구냐면 x와 y의 개수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럼 분자는 누구냐면 이게 어려운데 점좌표인 p하고 q. 얘는 이 점의 x성분. 얘는 y성분이잖아. 이 xy를 여기 xy에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러면 AP, BQ 플러스 C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다만 이걸 계산하다 보면 가끔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 줄 겁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내가 한두 개만 해줄 거고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볼게. 일단 공식을 눈으로 먼저 외울게 얘들아. 다시 한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점 좌표를 숫자로 한번 해볼까? 3,4였던 번 해볼게요. 그럼 거리 d는 얼마가 되냐면 분모가 얼마예요? 루트 제곱해서 더해요. 분자는 x, y에 얘네들을 대입하세요. 3x, 4y 뭐야? 에이씨 뭐라니? x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라서 3a
플러스 4b 플러스 c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해보자잉. (1, 마이너스 2라는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a가 얼마죠? 1, b는 2, c는 마이.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쓰면요. 루트 얼마가 들어가야 돼? 1의 제곱. 두 번째 2의 제곱. 그리고 여기 x, y에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1. 2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상수항은 그대로. 그리고 절대값 취해주면 돼요. 따라서 답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이 5가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루트 5. 이게 답인 거예요. 되겠어요? 이거 거기 아닌데? 앞쪽인데요. 공식은 적은 거고. 자, 이거 다시 너희들 이거 풀어보세요. 똑같은 건데 0,0하고의 거리 구해보세요. 얘하고 0,0하고의 거리도 구해보세요. 구해봐. 공식 외워서 적용시켜보세요. 공식 암기하는 겁니다. 공식 암기. 방금 한게 6-1 푸시는 거예요? 이 공식 이용하는 건데 이거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지금 일단은 요거 해보라는 거지. 공식 이용해가지고 적용시켜보라고.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그게 됐으면 24쪽에 있는 필수예제 6번하고 6-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응용편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일단 애들아, 나는 문제가 좌표가 나와 있고 넓이 구하는 거, 특히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림을 안 그리고 풀면 가짜인 거야. 알겠어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좌표 찍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특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4,7, 4,7. 요 정도 될 것 같고. 1,1, 8,5.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A, B, C가 되고 연결하면 삼각형인데 뭐 이등변인지 직각인지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자, 하나씩 해봅시다. 문제가 먼저 뭘 구하래? BC 길이 구하래요. BC 길이 구하래. 점과 점 사이 공식 쓰면 되겠죠? 8 빼기 1, 7의 제곱. 5 빼기 1, 4의 제곱. 루트 취하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됐어요? 계산은 안 할 겁니다. 나올 거고요. 두 번째, BC 방정식이래요. 두 점 알아. 그럼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X 증가량 7, Y 증가량 4. 기울기는 7분의 4인 거고요. 기울기가 7분의 4면 7분의 4x 쓰고 시작하면 되겠고, 지나가는 점이 1,2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것도 끝인 거야. 뭐 얘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든 일반형으로 표현하든 너희들 마음. 얘를 만약에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4x-7y 플러스 3은 0이 된대요. 자, 다음 이제 뭐냐면은 이 직선하고 점 A 4,7이거든요.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래. 수선해 발견했어. 6일이 구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공식 적용시킵시다. D는 루트 4, 46, 7, 49. 여기에 x, y, 4, 7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4, 46 빼기 7, 7, 49 플러스 3이라고 해서 거리가 나오는 거 맞죠?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죠? 끝났어요. 나왔고. 이건 쉬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이 문제 뭘 구하라는 문제였을 거냐면 이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점 사이 공식을 이용해서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한다면 높이 값을 알아야 하는데, 이 높이 값이 바로 뭐냐면 높이 값이 뭐냐면 BC를 지나는 직선과 점 A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무조건 수직거리라서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이 길이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삼각형인데 얘가 밑변이라면 이 높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방법이 뭐야? 점 A와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직선 공식으로 높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BC 길이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근데 봐봐. 얼마나 복잡해. 많이 복잡하죠? 그렇지 않니? 사실 이 문제를 이 선분 길이 구해서 높이 구해서 곱하는 거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있어요. 원래 뭐야? 이거야. 이 삼각형을 지나가는 사각형을 구하세요.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이거 3개 빼도 돼. 사실 이거 더 쉬워. 이게 얼마냐면은 이거 7일 거고요. 이거 얼마냐면은 얘가 7이구나. 얘가 7일 거고 얘도 7인가? 하나, 둘, 셋, 6이네요. 6일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넓이 6, 7에 42가 나오는 거고 요거 3개 빼면 돼요.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직선 공식을 써가지고 높이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직선의 방식 진도였습니다. 잠깐 끊을게요.